여러분 어느 날 문득 휴대폰에 잔뜩 쌓인 부담스러운 연락들을 보며 한숨이 나오진 않으신지요? 매번 돈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 자식 자랑만 하는 지인, 과거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임. 혹시 이런 상황에 지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모임 지인까지.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이 있죠. 모든 인연이 끝까지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평생을 정 깊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그 친구와는 정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새로운 친구를 사귈 나이도 아니고 하는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신가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인가요? 아니면 매번 부담을 주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과의 만남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인연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60대 이후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10가지 유형과 현명한 관계 정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망설임 없이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도 키우실 수 있죠. 더 늦기 전에 우리 함께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유형은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친구 A가 친구 B의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이건 비밀인데 하고 말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오랜 친구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로 만나기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간질은 상대방의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타인과의 관계를 조종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성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당사자와 직접 나누는 게 좋겠어요. 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대응을 한두 번 경험하면 대부분 더 이상 이간질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음흉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유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하거나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죠. 노인심리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82%가 이런 류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정이 많다 보니 거절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 라는 식의 부드러운 거절이 효과적입니다. 또는 자녀들과 상해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유형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화가 항상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죠. 심지어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소모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줄어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의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짧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대화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번째 유형은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서로 격의 없이 지내온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런 식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세요. 늦게 대응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베풀어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다 보니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계적인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요즘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는 식의 자연스러운 변명으로 도움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비밀을 유출하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비밀이 유출되었다면 그 사실을 직접 언급하면서 불편함을 표현하세요. 제가 믿고 한 이야기인데 다른 분들에게 전해져서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과도한 칭찬과 압으로 접근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유형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가진 경제력이나 인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칭찬이 구체적인지 아니면 피상적인지를 살펴보세요. 진심 어린 칭찬은 항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아첨은 대개 역시 선배님은 다르세요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늘 돈 빌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라며 접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갚는 시기는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45%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나는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키세요. 혹시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나도 노후 준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녀들의 성공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간접적으로 비교를 유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대화는 자칫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들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제안해보세요. 만약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만남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를 거부하고 항상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분들이죠.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성향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유형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누군가를 단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정이 많고 정이 깊다 보니 더욱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 정리는 단절이 아닌 재정립입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 나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첫째, 먼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나요? 불안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나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관계를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이거나 통화 시간을 자연스럽게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에 신경 쓰느라 바쁘다 등의 자연스러운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관계에 더 집중해 보세요. 배우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 질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다섯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정리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인연은 서로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만남이 즐겁고 헤어짐이 아쉬운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이에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필요한 관계를 떠올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관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